유엔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제프리 펠트맨이라는 유엔 사무차장을 북한의 김정은의 오른팔 이용호 외무상이 북한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오늘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유엔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인데요. 자,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유엔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불러들였을까? 자, 유엔 대변인은 펠트만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김정은을 만날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용호 외무상은 지난 9월에 이 펠트먼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고 11월 30일 날 방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가서 북핵 문제를 매듭짓고자 노력을 했는데 반 총장의 특성이 친미 보수적이라 북한이 아마 그걸 거부를 해왔던 것 같고요. 자,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날 ICBM 최신형인 화성 15형을 쏴옴으로써 지금 북핵 미사일 국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다시 되었다라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불러들인 것은 자, 이런 우리가 이제 힘을 좀 갖췄으니까 핵이나 ICBM에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재를 좀 넣자. 이런 지금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사무차장이 왔다 간 다음에 지금 구테우스 포르투갈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을 북한이 불러서 김정은과 만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 아닌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에는 CR도 안 먹히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미국에서 지금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과 향후 북핵을 해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잡혀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정으로 유엔을 뚫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요. 엄중한 시기에 북한과 채널 하나를 열어놓는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방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베이징에서 리 바오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 즉 중국 외무부 차관 정도를 만나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런 흐름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지금 나름 작전을 짜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지금 북한의 이런 평화 공세에 응할 것인가? 저는 CR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펠트먼 자신은 북한의 지금 핵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아오겠다. 이러고 갔지만은 결국은 어쨌든 유엔은 그냥 막대한 돈을 쓰면서 하는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던 기간에서 북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하면 평화의 중재자라는 위상이 올라갈 거고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제재가 가속되지 않도록 시간을 끌면서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고 이쪽 진영, 즉 북한에 반대하는 진영을 교란시키는 역할로 이 평화 공세를 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지금 북핵 위기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한미일을 이간시키기 위한 2단계 공작으로 또 북한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는 걸 홍보하는 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걸 펠트먼 차장의 방북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갖다가 더 증가시키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볼턴이라고 있죠. 미국의 네오콘의 대명사이자 이 과거 W 부시 정권에서 유엔 대사를 했고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던 인물이고 미국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 정권에도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언젠가는 한자리를 할 거라고 예측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하원을 찾아가서 미국의 지금 북한의 핵과 ICBM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CIA 수뇌부가 트럼프에게 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3개월 남았다라고 통보했다라는 말을 볼턴이 전했습니다. 자, 볼턴의 지금 영국 방문이 트럼프의 어떤 공식적인 지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볼턴이 CIA가 3개월 뒤에는 북한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도시 전역을 핵탄두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CIA가 트럼프한테 보고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올 연말을 전후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계속 예고를 해왔죠.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CIA 분석 결과 내년 3월에는 북한이 미국 전 도시를 사정권역에 두는 ICBM이 실질적인 가동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는 보고를 트럼프한테 했다고 합니다. 자, 3월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선제 타격을 뜻하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이 해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맞기 전에 미리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급 사령관이 며칠 전 판문점을 방문했던 전 유럽 국가 의원한테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을 하고 있는 폼페이오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하고 불신이 많아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한 몇 달 내, 6개월 내쯤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국무장관으로요. 자, 그러면 국방부도 강경하고 국무부도 강경해지면서 대북 이 강경 교착 상태가 심화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폼페이오 CIA 국장은 두어 달 전에 한 토론에서 북한이 핵무기 완성에 근접을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노력이 없다 하면 5개월 뒤에는 오늘보다 더 근접할 거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지금 2달 지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석 달 남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백악관도 제재 압박이라는 부분을 마냥 고수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몇 달 더 기다려 본 뒤에 지난달 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할 건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강경론이 점점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전 CIA 국장 대행은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 기술을 갖추고 ICBM에서요.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으로 실제로 날려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등 주요 핵심들은 북한의 핵을 미국이 용인하고 평화협정으로 끝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국제사회가 그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걸 시비 걸지 말라는 거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려면 NPT, 즉 핵 비확산 조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NPT 체제에서는 5개국만,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하고 있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북한을 핵 보유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결국 대화를 하더라도 핵을 내놓지 않겠다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자, 북한이 협상 이야기만 꺼내면 그 협상이라는 것이 핵을 가지고 사실상 묵인해 달라라는 이야기고 그 조건으로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는 건데 마치 대단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미리 흥분하고 북한이 협상을 제안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흥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이, 임종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현 북한 학과 교수는 자, 북한에 지금 이 ICBM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100% 입증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핵능력 고도화도 100% 됐다고 볼 수도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뭐 핵 인정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전제로 협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묵인해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아공도 핵을 가졌지만은 결국 포기했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련이 많았을 때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도 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선택해 갔지요. 그래서 남아공도 1980년대 말에 핵무기 6개를 가졌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다 폐기했는데요.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계속 비핵화하도록 압박해가는 방법밖에 없지, 국제사회가 한국의 주장대로, 지금 한국 문정권 주장대로 그걸 인정해주고 동계를 전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가 격상된 북한을 이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면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결정적으로 배치된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이 묵인해 준 건데, 자, 미국이 그걸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묵인해 줬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묵인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핵을 묵인해 준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도 다 풀고 북한과의 적대 관계도 청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다음에 전 세계의 서방 국가의 리더라거나 또 자신에게 또 다가올 위협들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미국의 적성 국가들의 핵 위협을 미국이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란도 그렇게 할 거고, 나중에 시리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점점 세계의 독재 국가들은 전부 핵을 가져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은 그때마다 전쟁하기 싫어서 인정해 준다면 전 세계가 핵과 ICBM의 한마디로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가뜩이나 미국의 적대적인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요, 참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의 학술 행사에 가서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대안이 뭐라는 거예요? 송 의원부터 말을 똑바로 한번 해보지요. 북한을 그러면 미국의 해구산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주한미군을 다 빼가지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당장 없애라고 하지 말고 평화조약으로 이렇게 하고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그 다음에 북한을 사후에 없애라는, 줄 거를 미리 주고 선불을 해주고 북한의 핵을 폐기는 비핵화는 후불로 하라는 거예요. 자, 신용이 있는 사람도 미리 돈을 받으면 거래 때 써버리기 쉬운데 신용이 없는 북한에게 미리 던져주고 나중에 비핵화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보도되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압박해야 된다 라는 말이지,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공감한다. 내 핵무기는 선한무기인데 너는 가지지 말라는 구조로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여기서 내 핵무기는 선한무기다는 것은 미국의 핵은 선하고 북한의 핵은 악하다라고 말한다. 이 전형적인 친구 인사들이 하는 발언이죠.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요,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차장 가봤자 별 볼 일 없고 북한의 헛소리나 듣고 올 거고 또 평화공세로 한미를 이간시킬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갖고 물밑에서 저래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내년 3월 지나서 이제 핵과 ICBM을 100% 완성해서 미국을 향해서 들고 흔드는 순간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한국 정부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충고는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왜? 미국은 이제 한국말 안 듣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 국무부의 내부 내용이라고 공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 편을 들고 있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에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 공공연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북핵 위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그럴 거다라고 미국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